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드디어 2050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짚어주시고 이번 주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시장은 0.74% 상승한 2048.81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트로이카라고 좀 불리죠. 건설, 그리고 은행, 증권 섹터가 상당히 초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쌍끌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개인들만 2,7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락세대를 넘어갔고요.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꾸준한 계단식 상승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선물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연결 선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기본적인 목표치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264.7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267.20포인트입니다. 267.20포인트가 2차 목표가고요. 맥시멈 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270포인트 부근입니다. 결국 지수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207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1% 내외 정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디서 한번 끊어줄까, 그리고 주도 섹터로 언제 올라탈까,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추격으로 따라 붙는 그런 모습들은 안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과 방어주들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 꾸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전강 후약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도 외국인 선물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 유입이 됐는데요.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해서 조정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 파악, 특히나 선물 쪽의 포지션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이번 주 대응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닥장이 좀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악폭이 과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투매에 거의 가까운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런 투매장 연출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자, 지금은 매도, 즉 매도 구간이 아니라, 그리고 관망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의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공포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신용 물량을 떨어내고 가기 위한 하나의 자릿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 대금이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로 옮겨 타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소량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코스피로 옮겨 타는 순간 또다시 바뀝니다. 지금 몇 번째나 지금 세 번째 가까이 반복을 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지금 또 코스피로 또 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따라다니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린데요. 이런 장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심지구준 매매 꼭 하셔야 되고 꼭 지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은 흔들거립니다. 늘 있어왔던 일이고 역사적으로 반복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가야 될 자리에서는 분명히 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반복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흐름도 역시 좋은 종목군을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올리기 이전에 나쁜 종목군 위주로의 어떤 회귀 현상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 지금 기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낙폭이 과했고 소외됐던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을 오늘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착시 현상을 불러온 겁니다. 시장은 많이 드는데 내 종목은 들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안정된 거예요. 시장 많이 들었는데 내 종목 같이 들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반등시 매도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많이 들었는데 내 종목이 많이 빠졌다. 지금 매수 기회를 준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정확한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나가게 됩니다. 낙폭이 과했다. 혹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들어가다가 결국은 계속 하락을 맞았고 그 하락 속에서 계속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가 나온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하락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 구간에서 신용이 많았던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용을 털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온 자리일 뿐이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갈아타야 될 자리, 그리고 지금은 매수를 새로 들어가야 될 기회의 자리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계속 결국은 시장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여 이상 갇혀있던 코스닥, 2년여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갇혀있었던 코스피, 어느 게 시세 분출이 심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가야 코스피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살짝 뺐던 것들이 낙폭을 과하게 가져왔고, 그 낙폭을 과하게 가져왔던 금액대를 가지고 지금 코스피로 소량 옮겨 탄 것 뿐이에요. 그러면 마치 코스피가 들리는 듯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닌 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착시 현상을 가져오고 오인 현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자, 그것이 벌써 세 번째 반복되었다는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안내 전화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고요, 대형주고요, 코스피 200입니다. 요새 거래소 대형주 많이 들고 나오십니다. 그죠? 두 번째,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원자력 등의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13만 8천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 섹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움직임이 좀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트레이카 섹터, 트레이카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설 쪽과 증권, 은행 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상승을 좀 보였었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섹터들도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테가 13만 8천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61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0% 비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중기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애플 아이폰 6가 9월달 정도에 출시 예정이죠.
그렇다면 이 LG이노텍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LED 사업 쪽, 즉 이 LG이노텍의 전 대부분의 사업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숨고르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분간 약세는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1만원대 중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들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들은 투자자분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주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좀 50%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2만 6천원짜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일부 좀 해주시고 11만원대 중후반권역에 다시 한번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죠. 14만원대 초반권역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15만원대에서 11만원대 중반권역의 박스권의 흐름들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CD인데요. 2080원에 비중 20%라고 6723님 남겨주셨네요. 자, SCD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요. 자, 요 구간을 확대를 해보자면 제가 선을 한번 꺼볼게요. 여기가 지금 지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즉 저항대가 자리 잡았던 것이 돌파가 되면서 지지대가 형성되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밀려 내려왔고 결국 이게 강한 저항대였는데 11년, 12년도, 13년도, 즉, 거의 3년을 지나와서 이제 그 저항대를 돌파를 했고요. 거기서 지금 강하게 들면서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SCD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름 특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통신장비 쪽 관련해서도, 좀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대형 가전제품들의 어떤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의 어떤 회복, 즉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최경환노믹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 돌아왔을 때 이런 대형 가전제품들의 교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즉 지금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가전제품들의 교체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강하게 좀 들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속적인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차트상 보게 되면 지금 주봉상에 22평이죠. 강한 중심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살짝 지어볼게요. 살짝 지어보게 되면 자,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올라올 때는 계속 양봉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는 즉 에너지 축적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박스권 형태예요. 여기와 바로 여기에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어요. 더 들고 가시면 되겠고 저는 박스권 상단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라 보여집니다. 그것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신고가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대인 262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지속적인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지속적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네요. 16만 7천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삼성 SDI도 약 3%가 조금 안 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좀 보게 되면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 이슈, 그 다음에 삼성 SDS에 대한 상장 이슈 부분들이 있죠. 삼성 그룹주에 대한 지배구도에 대한 부분들,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단기적인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밀려내렸습니다. 결국은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자리대인 것 같습니다. 17만원대에서부터 약간 러프하게 잡아보게 되면 14만원 언저리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8만원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대형 IT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가는 약 한 18만원 언저리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일단 조금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5천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에스코넥인데요. 1420원의 비중 100%라고 8548님 남겨주셨네요. 자, 에스코넥 비중 100%나 되세요. 제가 8548님 그 기억이 납니다. 무림 PMP를 상담을 한번 하셨을 때도, 그때도 지금 거의 비중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죠? 거의 몰빵 위주로 지금 진행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몰빵 위주로 진행할 때는요, 즉 업황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강한 섹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에스코넥은 지금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최근에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하락이 있었음에도 이 종목은 상승을 했다. 상승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내일 하락이 컸던 괜찮은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다시 지지부진해집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 목표치를 좀 두신다면 1460원에서 팔고 나오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에스코넥이 완연하게 지금 좋은 업황 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완연하게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루멘스를 매수하셨네요. 11,15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루멘스를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큰 폭으로 좀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한 11,000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241선이 한 1,7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진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죠. 최근에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이 8,500원짜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루멘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일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것보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8,500원 권역이 약 60개월선의 이동평균선이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 자리대까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마찬가지죠. 240주선, 120주선 요 자리대에 좀 모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엔 8,500원 이 자리대는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대죠. 한 1,7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 자리를 좀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8,300원에 비중 40%라고 6403님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큰데 좀 하락이 깊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하고 늘 통화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신 분인데 또 종목 상담까지 또 신청을 하셨네요. 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 어버브 반도체의 성장성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 성장성적인 측면이 죽은 거 아닙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자, 이게 혹시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어버브 반도체의 설계를 하는 쪽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MCU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데, 이것은 소모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자제품에 두루 쓰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MCU에 대한 부분은 절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MCU에 경쟁 회사들이 많아서 치킨 게임이 이어질 거냐에 대한 체크를 해보면 경쟁 회사가 없습니다. 치킨 게임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MCU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급상 꼬여 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을 사는데 이걸 다루었던 주포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확한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수급이 꼬였는데, 자, 이거 신용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신용 비율이 한 5%대가 됩니다. 최근에 이게 많은 부근에 왔을 때 신용 비율이 한 8%였어요. 그 신용 비율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줄여 나가겠죠. 언제? 내일 아침에. 왜 오늘 종가상 저점을 만들었느냐 하면 결국은 이 길 아침에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신용매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옵니다. 9,000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그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반대 매매 물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침에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런 내일의 그 반대 매매 물량 어떤 추례를 감안해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지속성,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지속성 부각이 되고 있으나,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MCU에 대한 부분들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차트만 보고 결정 안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령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전력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산업용의 약 54%, 일반용의 21.6%, 그리고 기타 부분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네 번째 곡에 저 PBR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이요. 네, 51,000원에 10%인데. 51,000원에, 갖고 51,000원에 몇 %요? 10%. 10%? 네. 네, 근데 자꾸 떨어져서 네. 이거를 그냥 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차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래갖고요. 어머니 이거 매수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죠? 아니요, 2월달에 샀어요. 아, 2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2월 달에 매수를.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떨어져갖고. 아, 그럼 요때 매수하신 거구나, 요때. 네, 그죠? 2월 13일 날. 네, 화면 보시면 요 시기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수익이 나셨는데, 수익이 네, 나셨다가 다시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네,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떨어져갖고. 자, 계속 그러면, 떨어졌던데. 그러면은요, 네. 지금 5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 한 8% 정도? 7% 정도 손실권역이실 거예요. 그죠? 네. 왜 빠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좀 나타나는데, 네.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빠진 거래량을 좀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 몇 개 정도를 한번 보자고요. 네. 한 12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밀렸어요. 그죠? 네. 그럼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경우들인데 네. 어머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역배열에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네. 61선이나 추세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얼마쯤에서요? 일단은 지금 이게 8% 정도 손실 중이신데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게 퍼센트가 안 많으니까 네. 그냥 장기로 네.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장기로도 괜찮거든요. 자, 지금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이 지금 지지 라인대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럼 결국엔 지금은 네. 이게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일단 이 자리대에서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버티셨다가 올라왔을 때 네. 올라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5만 원대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되게 되면 일단은 큰 욕심은 좀 갖지는 마세요. 일단.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고요. 네. 삼성테크윈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을 거예요. 했네요. 실적 발표를.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네.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나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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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예, 궁금하세요? 멘토님. 예. 하이닉스 좀 봐주세요. 오늘 지금 7일인가 뭐 며칠째 계속 빠지는데 이거 어째야 됩니까?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신대요? 48,450원에 50% 갖고 있어요. 50%? 지금 올라가겠습니까? 얼마까지 떨어지면 올라가겠어요? 어머니, 이거를, 그럼, 처음 매수 가격대가 48,450원이셨던 거예요? 예. 그 51,000원 이상에서 한 번도 안 털어내셨고, 네. 왜 그거 안 털어내셨어요? 저번에 58,000원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중간에 한번 알랑거리고 아침에 만나면. 출연해서 51,5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하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날은 떨어집니다. 그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 관리가 되셔야 되는데 종목이 가더라도 계속 이래 가는 건 없죠, 그죠, 어머니? 네. 분명히 흔들다 갑니다, 가더라도. 그러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자리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 관리가 안 되시니까 이제 한번 빠지니까 생각을 해요. 불안한 거예요. 올라갈 때는 즐거우셨는데 빠지니까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재매수 구간대를 잡아드렸던 게 47,000원대인데 거기서부터도 조금 더 빠졌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네. 크게 위험한 자리대가 아닙니다. 자,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 네. 소송이 걸려 있어요. 온갖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뚫고 올라왔어요. 소송도 4만 원대 나왔던 얘기고, 그 이미 드러나온 악재죠, 그죠? 이미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중국에서 LTA 때문에 모바일 D램 쪽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모바일 D램 쪽으로, 즉 LTA 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모바일 D램의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수급상에서 5인 구간을 준 걸 가지고
이게 계속 빠진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시각입니다. 차트는 결국은 보조지표일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 4만 원까지 또 내려가나 싶어. 겁이 나가고. 4만 원까지 내려가면 좋죠. 더 사면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손해가 많이 가잖아. 예. 손해가 많이 나세요. 결과적으로 많이- 하루 이틀의 흐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바닥이 보시면 돼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분명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종목적으로 이렇게 너무 내버려 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관리를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는 좀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올라간다, 내일은 떨어진다, 오늘은 다시 올라간다, 내일은 또 떨어질 것이다. 이건 점쟁이 수준이잖아요, 어머니. 이번 주에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점쟁이 수준이에요. 그럼 저 전체적인 뭐야, 시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기로 보는 것 같으면 괜찮겠네요. 예. 장기는 괜찮습니다. 뭐 그냥 놔둬야 되겠다. 할 수 없죠. 올라가도 기다려야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로는 연말쯤에는 좀 올라가겠죠. 이거보다는.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고, 그 관리에 대해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갖다가 오늘, 혹은 연말, 혹은 다음 달, 이렇게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 종목입니다. 아, 장기로는 갔더라. 예, 막 예. 믿고 막 기다리면 되겠다, 그죠? 예, 예. 지금 사도 되겠어요. 물타기를 이게, 하는 거. 저희 상담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CJ ENM. CJ ENM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45,500원. 45,500원. 비중은요? 예. 비중은 15%. 15%요. 예. 최근에 조금 밀렸습니다. CJ ENM이요. 그죠? 예, 아침에 그 옆에 앉아있는 아침에 설명하는 보고 옆에 예시 멘토면 그 사람이 살아케 샀는데, 보니까 45,500원 살아케가지고. 45,500원에 사라 그랬다고요? 매수하면 된다 하더라고. 네네. 아, 그래서 그래, 매수를 하신 거였었어요? 예, 네. 자, 일단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예,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조금 약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같이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 자리대가 한 41,000원 정도대에서부터 상단으로 보게 되면 51,000원, 52,000원 정도 자리대가 좀 될 거예요. 예, 요 자리대까지 일단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예. CJNM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매수는, 41,000원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예, 42,000원대 초반권역부터, 42,000원. 네, 그래서 41,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예, 그 자리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코스닥 시장이 지수로 보게 되면 주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아마 CJ ENM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밀려내렸으니까 내일 정도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예. 너무 크게 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 일단 1차도 45,500원짜리 때니까 이렇게 크게 손실 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5만 원을 좀 보시고 그리고 2차로 5만 2천 원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이 시간대, 내리 가면, 매도해보면, 안 되지요? 매도하시지 마세요. 예.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가온미디어를 6,950원에 20% 들고 있거든요. 6,950원에 20%요? 네네. 지금 수익 좀 나셨네요, 그죠? 네, 수익이 조금 더 났었는데, 지금 며칠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매수가까지 들어올지 걱정이 좀 됐어요. 아, 매수가까지 내려올까봐. 네. 내려오시더라도 종목이 좋은데 들고 가셔야죠. 아, 예. 네, 매수가가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청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어떤 거 하면 많이 올라올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팔기 힘들고. 네. 떨어질 때는 또 내 매수가를 줄 것 같아서 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그럼 올라갈 때도 불안하고, 떨어질 때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아,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식. 네. 이게 정확한 매도 시점은 결국은 올라오겠구나. 이게 네. 지금 업황적인 측면에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쪽,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 이런 것들은 예병군 멘토가 2014년도 가장 큰 화두라고 했고 네. 이게 어떻게 선순환되고 돌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큰 주도 섹터를 이루면서 올라올 것이고, 자, 코스닥이 먼저 강하게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코스닥이 조금 조정 들어왔지만 거래량 보니까 크게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떨어진 구간이 아니고, 그럼 들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건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래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주봉이에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신고가 때 영역이었던, 즉 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09년도예요. 2009년도에 가장 고가 때 영역 올라왔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이에요. 네. 그 8,000원에서 다시 그 8,000원을 뚫었다가 밀린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중심선이 5,800원대인데요. 자,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다시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5,800원대까지 내려오면 시청자분이 정말 불안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내려올 건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이 지금 지지가 되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7,090원대인데 요게 깨지지 않는 한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 가온미디어가 산물 인터넷주예요. 예,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물 네. 인터넷이 굉장히 광의 의미인데요. 그 광의 의미에서 가온미디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장성도 그럼 갖고 있고 실적도 앞으로 네, 실적도 앞으로 지금 가능성이 좋아지고 많겠네요. 있잖아요. 그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거래가, 그러면 멘토님 네. 그렇다면 얘를 제가 중장기로 들고 가면 내년까지도 끌고 가도 될까요? 꼭 날짜를 정하지는 마세요. 날짜를 정하지는 마시고, 이게 네. 지금, 이게 월봉상에서도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저항대였던, 굉장히 강한 저항대였던 6,800원대죠. 이걸 뚫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네. 여기서 다음 저항대가 보이는 이 저항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야 됩니다. 11,000원대거든요. 11,000원요?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여기 9,000원, 8,000원을 넘어가서 8,500원이 되면, 네. 익절가를, 여기 지금, 6,900원대로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게 또, 9,500원을 넘어간다. 그럼 거기서 한 1,000원 더 올리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쫙쫙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면 어깨에 파는 전략이에요. 그죠?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딜 잡으셔도 무릎이었고 지금 무릎에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럼 들고 와보세요.
그럼 올라가는 과정 중에 조정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아, 네. 그럼 그 맨 처음 얘기한 대로 중장기로 한 만원 정도까지는 그냥 끌고 한번 가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을 매수하셨어요. 8,160원에 30%를 매수하셨습니다. 트로이카죠? 현대증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8,160원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손실 없이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눌림목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자, 1,500원에 비중 30%라고 8146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일진 머티리얼즈 계속 좀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를 갈아타시라고 얘기 드려요. 지금도 똑같은 의견 드릴게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갈아타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일진 그룹주의, 지주회사격, 일진 홀딩스예요. 이 일진 홀딩스가 지금 오히려 조정이 더 잘 들어왔고요. 전에부터 이 일진 홀딩스를 제가 갈아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갈아타셨으면 훨씬 큰 수익이었습니다. 지금 손실이 아니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빠지면 일진 홀딩스가 조금 빠지면 일진 머티리얼스는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오르면 일진 홀딩스는 더 많이 오릅니다.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진다. 당연히 갈아타야 되겠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중앙백신을 매수하셨네요. 14,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이 나셨다가 손실이신 건지 아니면은 눌림목이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제형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구제형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기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이날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막상막하 투매수나 대박플러스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죠. 특히나 이 대박플러스에서는 16,500원짜리들을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관망을 해야 되지 매수를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밀려 내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4,000원짜리대가 종가상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61선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내일 반등 나오는 시기에 그렇게 크게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인데요. AP 시스템 9,100원에 비중 30%라고 6899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들고 하셨을까요? 그죠? 추세상 계속 무너지고 있었는데. 자, 제가 강연회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추세상 계속 부딪히면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기술적 분석상은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 분석상이 아무리 이렇게 나오더라도 성장성만 부각이 되고, 성장성으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보유 관점이에요. 그런데 자,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했어요.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나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의 화질과 AM OLED의 화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차이를 확인하게 구별하기는 조금, 즉, 약간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가격대는 30만원, 40만원대가 난다면 과연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죠? 그 작은 차이에 내 돈 30만원을 쓰지 않는다. 즉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가성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자, 이게 획기적이지 못하다면 이 시장으로 안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리 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확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만한 가격 차이가 나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디스플레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을 자꾸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가기 전에 이거와 더불어서 뭔가 구매 욕구를 확 당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 S5에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시계, 갤럭시 기어라는 시계, 이런 것들의 구매 욕구가 있어야만 결과적으로는 이 AP 시스템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손절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반등은 여기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게요. 8,200원까지. 그래서 8,200원까지 반등이 온다면, 즉,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죠? 8,200원대 이상은. 이 구간에서의 반등 시 손절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5번째,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시가총액이 26조대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20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CGV를 매수하셨습니다. 46,7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CJ CGV를 좀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오늘 매수를 좀 하셨다라면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49,000원짜리대죠. 전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야 52,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 5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4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정멘토님. 네. 감사의 인사를 표현할 때 경상도 사투리 뭐라고 하나요? 고맙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자, 저희 부산 대구 강연회에서 정말 뜨겁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또 들어가시기 위해서 경청해 주셔서, 자,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다시 또, 썰렁합니다. 다시 대구, 부산을 꼭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뜨거운 호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자, 홍지원 멘토님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참 무의미합니다. 예. 자,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